네, 먼저 연출님과 배우분들께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작품을 하시게 된 계기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연출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출을 맡은 박소영입니다. 네, 어쨌든 초연은 늘 떨리는 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설레면서 처음 만나는 배우들도 있었고 같이 했었던 배우들도 있었는데 연습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네, 샬롯 브론테 역을 맡은 배우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브론테 역을 맡은 백은혜입니다. 네, 브레넬 역을 맡은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레넬 역할을 맡은 황순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밀리 역의 황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앤 브론테 역의 김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앤 브론테의 장민재입니다. 네, 먼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신현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박소영 연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소 연출하신 레드북도 여성 작가의 서사에 관한 뮤지컬이었잖아요. 특별히 이번 작품도 좀 비슷한 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모티프에 특별한 좀 애정을 갖고 계신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여쭤봐요. 네, 제가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사실은 많은데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외받는 사람들, 어쨌든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이 브론테 남매 역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었고 꺾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성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서 결국은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박소영 연출님께 질문 있는데 브론테 자매 그 소재로 한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 기존에도 많이 있고 한데 좀 이 작품이 가지는 차별점이나 그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은 음악이 굉장히 신선하고 세련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안에서 움직이는 작품인데 다큐멘터리라는 게 사실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물의 개인적 그 내면의 사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 있는 장르인데 그래서 샬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배우들하고 나눴었고 그래서 이 장르 역시 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저항정신,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저항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음악이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인데요. 에밀리나 앤과 그리고 그 배우들이 브론테까지 자신들이 좀 투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대사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하나씩만 알려주면 관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민재 배우부터 한 분씩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나 가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삶 웨이스티드? 아니야 웨이스티드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인생 그리고 삶과 죽음 나의 여태까지의 발자취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저희 극에서 하고 싶은 말이 결국에는 모든 삶은 헛되지 않았다를 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어른이 되어가는 게 참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 작품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나의 삶이고 헛되지 않았겠구나. 나의 이런 선택에 책임이 지고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면 참 멋진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이 가사를 뽑았습니다. 헛되지 않았다. 아니야 웨이스티드. 네, 그래서 이걸 뽑았습니다. 저는 N 대사 중에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평생을 물었는데 응답이 없네 라는 대사가 가장 와닿는데 저는 무교지만 이 대사 자체가 N의 그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대사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에밀리가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 바로 직전에 난 초월자 감당이 돼라는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저랑은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많이 해봤지만 날 감당할 수 있냐고 역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에밀리의 모습이 조금 저랑 너무 다르고 또 닮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 대사를 꼽았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대사 가사 진짜 많은데요. 최근에 공연하면서 문득 재밌다고 생각된 대사가 제가 하는 대사인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 형이 했지만 이 그림은 천문학적인 값에 팔리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겠지. 야, 브레넬 폰테한테 여자 형제가 있었어? 몰랐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사실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은 남자 형제가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득 참 이게 참 멋지다. 멋지고 재밌는 대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는 여기라는 난 안전하지 힘이 나지 마음 놓고 꿈을 꾼다 라는 부분인데 아마 브레넬이 다시 환생을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면서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하는 동료들 옆에서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있는 느낌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공연을 할 때마다. 그래서 그게 브레넬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좀 많이 다가오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샬롯이 아까 유주연 배우가 불렀던 곡 중에서 샬롯이 부르는 곡 가운데서 그 가사를 참 좋아해요. 자, 이제 보여. 처음으로 내 눈앞에 보여. 깨어난 거야. 영원한 무한함이. 그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그 순간 그게 우리 극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민재 씨가 이야기했던 아니야 웨이스티드까지 누군가 모두가 그런 처음에 무한함을 느끼고 정말 이 굴곡을 겪다가 결국엔 스스로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니야 웨이스티드라고 외치는 그 가사가 너무 좋고 말소리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에밀리가 오늘 시연 장면에는 없었지만
에밀리가 죽기 전에 제가 에미 나는 그냥 우리를 지키고 싶었어 그 대사가 있는데요. 샬롯을 제일 잘 표현한 한 문장인 것 같아요. 마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엄마나 언니 둘을 다 빨리 잃고 마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재능만 너무 많았던 가난한 한 여성이 동생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걸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 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하는 문장이 아닌가,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우들이 직접 꼽은 정말 좋아하는 대사와 가사를 통해서 웨이스티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샬롯 역의 정혁과 백은혜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웨이스티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한 샬롯이 뽐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의 질문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막은 사실 굉장히 진한 드라마가 있어요. 1막이 저희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아무래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따라가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드라마 조금 더 짙은 드라마를 공감하시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어린 그 친구들이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얼마나 기쁨을 찾으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 뉘앙스를, 그 이야기를 1막을 좀 더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1막과 2막 전체를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호흡이 굉장히 빨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샬롯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 빠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빠른데 그게 이 작품의 어떤 묘미고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어떤 묘미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그 묘미에 같이 빠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호흡도 굉장히 빠르고 역할에 들어갔다가 나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공연의 하나의 강점이자 어떤 특징이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두 브레넬에게 묻고 싶은데요. 브레넬은 키퍼의 브레넬까지 부지런히 오가시는데 연습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브레넬이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과정 중에서는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옆집에 그 볼이라는 진돗개 4개월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키퍼를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산책도 다니면서 이 친구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는지 그 음성을 좀 들으면서 실제로 좀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연습을 했고 지금도 공연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네, 저도 브레넬 역할하면서 너무 재밌는 역할이어가지고 재밌게 연구하면서 즐겁게 했던 것 같고, 키퍼 역은 제가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 유튜브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뽑거든요. 좋아요 누른 동영상 하면 몇백 개 있고 인스타그램 저장된 페이지 보면 많은데 그런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는 아닌가? 그래도 수월하게 나요. 무슨 열심히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밀리 역의 홍서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하는 에밀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또 연기하고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에밀리의 어느 점에 중점을 둔다보다는
전 조금 조심해야겠다 했던 게 에밀리 이게 아무래도 평전에 있던 거를 이제 잘 읽고 보다 보니까 에밀리라는 사람이 너무 자칫하면 평면적으로 보여질 것 같더라고요. 되게 독특하고 좀 고집 있고 그렇게 너무 제가 표현했을 때 너무 단면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 옆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에밀리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조금 내가 나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진짜 진실로는 내 소울메이트를 찾는 어떤 외로운 사람? 그래서 조금 특이하지만 내 곁에 있을 법한 누군가로 에밀리를 좀 많이 그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앤 역할의 두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컨트리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부터 오늘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강렬한 메탈 사운드의 넘버 앤의 독백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넘버를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맡으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이제 악보를 받았을 때 사실 그 음표의 표기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음역대의 곡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앤의 노래가 아니라 브레넬을 잘못 쓰신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연습 초반에는 제가 음표에 많이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다양한 창법과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앞서 언니가 얘기했듯이 굉장한 득음을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억눌려 있던 욕망을 품어내는 그런 친구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저희 곡의 장르들을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르를 살리면서 관객들한테 정말 가사도 그렇고 그런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에 빠졌는데 좋은 언니 오빠와 연출님 덕분에 그런 것들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출님과 음악 감독님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무대에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해낼 것이고 그냥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역의 백은혜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샬롯 역을 연기하면서 관객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대답이 나와서 참 죄송스럽지만 그 아냐 웨이스티드라는 죄송해요. 질문이 샬롯 역을 맡으면서 샬롯 역을 연기하시면서 관객들에게 예, 다 예. 닿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샬롯은 다른 우리 공연을 보시면 다른 캐릭터들은 다 각자의 정말 강한 컬러들이 있어요. 물론 샬롯도 가지고 있지만 샬롯의 캐릭터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 그거를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헛된 순간은 없다. 라고 하는 우리 이 공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점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샬롯 역의 정현 배우님께 여쭙습니다.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샬롯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러한 작가적 면모를 표현하는 데 신경을 쓴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작가적인 면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뭐 사실 단편 그렇게 많은 장면들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 나중에 다시 글을 쓰려고
각성을 하는 그 순간까지 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는 감정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열망이 아니라 정말 100의 열망, 조금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100으로 설득하는 우리 남매들을 뭐 그런 나온 글에 관한 시인이 있을 때마다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도 뭐 좀 20대 때도 나중에 39세 마지막일 때도 뭔가 다 100으로 관객들께 그 감정 그리고 드는 뭐 생각들을 전달을 해야겠다. 정층적인 건 없다. 그냥 100이다. 그런 생각으로 시인을 좀 들여다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브레멜 역의 황순종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브레멜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브레넬이요. 한 단어. 뭔가 재치 있는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은 잘 떠오르진 않고요.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그냥 자신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해보지만 자신감이다. 브레넬은 자신감이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브레넬 역의 김지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레넬은 실존 인물이지만 셜록과 에밀리, NLB에 남아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캐릭터 구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브론테 자매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이제 저희 많은 대중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브레넬이 중점이 되어서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팩트 체크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좀 했고 그리고 연출님이랑 또 많은 얘기하고 또 순종이랑도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라는 얘기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일단은 무조건 서브를 잘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브레넬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잘 어울릴 수 있게 조금 자유로운 브레넬 캐릭터가 그게 조금 잘 스며들고 잘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에밀리 역의 홍서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에밀리 개인 넘버 중에 독특한 넘버들이 많은데요. 연습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움요? 좀 에밀리랑 키퍼랑 같이 듀엣 아닌 듀엣인 넘버가 소울메이트라고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웨이스티드 노래만 그냥 제 솔로 넘버만 그냥 음원으로 들었을 때 분명 강아지 그 뻥뻥 같이 하는 부분에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연습을 하면서 이제 두 분께서 강아지한테 감정을 넣고 막 애들이 살아 움직이고 제 눈앞에서 막 현대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연습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눈 마주치기도 어렵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런 좀 웃겨서 조금 그 노래를 하는데 힘들지 않았나. 그거 말고는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진심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N역의 장민재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웨이스티드 배우 중 막내인데 또 막내가 직접 전하는 팀 분위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연습부터 공연까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정말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매 연습마다 그 웃음 포인트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언니들이랑
상의를 한번 조금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진짜 탑 1에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재밌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더 웃긴데 제가 하면 좀 안 웃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일단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시연했던 장면 중에 우리 모두 글을 써라는 2막의 넘버가 있어요. 거기에 샬롯 역할의 주혜 언니가 저는 감정 없는 인형이 아니에요 라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순간 언니가 그게 기억이 안 나셨는지 저는 감정 없는 인간이 아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웃긴데 그 장면에서 진짜 웃겼거든요. 언니가 살렸어야 되는데 언니가 저는 감정 없는 인간이 아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정말 깔깔깔거리면서 웃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또 이게 또 안 웃기실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 더 TMI로 덧붙이자면 저희가 정말 10번을 말해야지 다 수용이 돼요. 다들 제각각으로 어디선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연출님이 분명 저희 더블인 예진 언니한테 대사 중에 에밀리안한테 하는 대사 중에 영양가는 다소 부족한 음식과 비슷하다라는 대사에서 영양가를 영양소로 하지 말고 영양가로 하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런을 도는 도중에 아닙니다. 저 말 안 하는데 런 도는 도중에 그 분명 코멘트가 뭐였지? 영양가였나 소였나 해서 영양소는 이라고 해서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저희끼리 너무 그냥 소소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N 역의 임예진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N 역할 소화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물을 구현할 때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연기한 지점이 궁금합니다. N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래도 브론테 남매 중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그냥 막내에 국한되기보다는 N의 그런 모습들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N이 항상 삶에 대한 질문을 언제나 던지고 그 주님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인물인데 가장 믿고 따랐던 샬롯 언니와 그리고 가정교사 일을 떠났던 브레넬 오빠의 그런 불륜에 대해서 알게 된 후로 주님의 응답, 혼란, 갈등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인물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지금부터 포토타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죄송합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배우들이 너무 열정을 살려서 하셔가지고 저도 중력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몸이 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잘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작품이 물론 조연이 있었고 이게 다큐멘터리로 렌즈를 끼고 사실 인물을 사실했는데 우리가 소설이야 사실 우리가 접하려고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이 작가는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작품을 할 때 사실은 다큐멘터리 형식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은 잘못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청각이나 시각을 다 통해서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게 각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못된 각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원작에서는 사실은 지금 얼마나 이게 각색이 됐는지 연출가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인물들은 일단은 그렇게만 그것만 따라주시면 저희가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작품을 좀 감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화로 만약에 제작할 때도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
그 촬영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감독이든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내면적인 사실성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장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작품에서는 그 인터뷰를 하는 인물 샬롯의 관점이 훨씬 크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인 사실은 사실 알 수 없죠. 그 남겨져 있는 정보들로 저희가 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각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샬롯은 당시에 인터뷰를 했을 때 남매들의 삶을 더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동생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장면도 사실은 있어요. 샬롯이 큰 꿈은 사람들은 그 동생들은 내 사실을 짚으려고 하지만 샬롯은 더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가난한데 애매한 애들이라고 동생들은 지적하지만 샬롯은 큰 꿈을 꾸는 아이들이라고 포장하는 것처럼 샬롯의 관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다큐멘터리라서 서사 중심인 극은 아니지만 어떤 꼭지들 샬롯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 일대기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꼭지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작품이고 그래서 샬롯의 삶의 태도 굉장히 유리천장이 되게 강했던 시대잖아요.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가난했고 어쨌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과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다만 그 샬롯의 어떤 태도, 의지, 열정, 에너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어떤 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런 것들을 더 꼭지점을 좀 많이 부과하면서 그런 지점들을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런 이 인물들의 그런 태도들, 의지들 이런 데를 더 담으려고 작품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지금부터 포토타임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연출님과 전 배우 모두 같이 촬영하겠습니다.